다 큰 자식, 독립해서 제 살림 차린 자식에게 과연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따끈한 밥 한 끼 해 먹일 돈 몇 푼일까요? 아니면 좋은 옷 한 벌 사 입으라고 찔러주는 용돈일까요? 저도 참 오랫동안 그게 사랑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답니다. 내 주머니는 비더라도 자식 입에 맛있는 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행복이었고, 내 옷은 해져도 자식 좋은 옷 입고 어깨 펴고 다니는 게 제 자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식 인생에 대한 관심을 끊어주는 것.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걱정과 간섭이라는 이름의 관심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용기였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어떤 분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관심을 끊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 그게 부모로서 할 소리인가?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요.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의 숙명이고 그 걱정에 끈을 놓는 순간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으니까요. 제 큰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했을 때 저는 정말이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 먹고 출근했나 걱정, 점심때가 되면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나, 밥은 맛있게 먹고 있나 걱정, 저녁에는 야근하는 건 아닌지, 며느리랑 싸우지는 않았는지 온갖 걱정으로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죠. 그 걱정은 고스란히 전화로 이어졌어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 모든 것을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죠. 아들 밥 먹었니? 오늘은 회사 어땠어? 새아가랑은 별일 없고. 제 딴에는 그게 사랑이라고 엄마의 따뜻한 관심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아들 목소리가 조금만 가라앉아 있으면 제 마음은 또 지옥을 오갔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내가 모르는 힘든 일이 있구나. 밤새 잠을 설치고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반찬을 몇 가지 싸들고 아들 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면 피곤해 절어있는 아들 며느리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좀 해왔다. 기운 없어 보여서. 그러면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 숨겨진 불편함을 저는 그때는 미처 읽지 못했어요. 그저 내 자식 배부르게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불쑥 찾아가서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아니 냉장고가 이렇게 텅 비어서 뭘 해 먹고 사는 거야. 하고 잔소리를 늘어놓고 거실에 널린 빨래를 보며 세아가 힘들면 그냥 세탁소에 맡기지 이걸 언제 다 개고 있니? 하며 안 해도 될 참견을 했어요. 제 마음은 그저 안쓰러움과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게 아들 내외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고 스트레스였을지를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제 자식의 삶에 무례하게 개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의 방식과 속도가 있었을 텐데 저는 제 기준과 제 방식만을 강요하며 그들의 영역을 끊임없이 침범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한참 동안 받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슴이 쿵쾅거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급한 제 목소리와는 달리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또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제 전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 자식 걱정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서운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엉엉 울었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니 조금씩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그 지친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전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힘듦이 담겨 있었을까요? 어쩌면 아들은 그리고 며느리는 제 끝없는 관심과 간섭 때문에 숨이 막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들은 이제 막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리고 서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중이었을 텐데 저는 그 노력을 믿고 지켜봐 주기는커녕 사사건건 개입하며 그들의 독립을 방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치 아직도 품 안의 어린아이 대하듯 말이에요. 새끼 새가 날갯짓을 배우려면 어미가 둥지에서 밀어내야 한다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아들이 날아오르기는커녕 제 둥지 안에서 영원히 머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욕심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아프게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주 큰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내 자식을 놓아주자. 진정한 사랑은 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봐 주는 것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규칙을 정했어요. 첫째, 용건이 없으면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는다. 둘째, 물어보기 전에는 절대 먼저 조언하지 않는다. 셋째, 달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 먼저 돈을 쥐어주지 않는다. 처음에는 정말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이 멋대로 아들 번호를 누르려고 하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잔소리를 참느라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었는지 몰라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우리 아들도 지금쯤 밥을 먹고 있으려나 하는 생각에 울컥 눈물이 나기도 했죠. 섭섭하고 외롭고 내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꾹 참고 견뎌냈어요. 제 마음속에서 들끓는 걱정과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자식 걱정으로 채웠던 그 시간을 오롯이 저 자신에게 쓰기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도 나가보고 잊고 살았던 친구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도 실컷 읽었어요. 그렇게 제 삶을 하나씩 채워나가다 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을까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받아보니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예전처럼 제가 묻고 아들이 마지못해 대답하는 그런 통화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며느리와 주말에 다녀온 맛있는 식당 이야기, 새로 시작한 운동 이야기까지. 제가 캐묻지 않아도 아들은 자신의 일상을 저와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한 걸음 물러서 주니 아이가 그 빈 공간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구나. 내가 쥐고 있던 끈을 놓아주니 아이는 더 자유롭게 날갯짓하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나와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그날의 통화는 정말이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예전에는 제가 주는 돈, 제가 해주는 반찬이 아들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어머니, 저는 어머니 없이도 잘 해낼 수 있어요라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 그리고 그 과정을 묵묵히 믿고 지켜봐주는 엄마의 신뢰였던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물론 중요하죠. 부모 마음에야 뭐든 더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하고요. 하지만 그 지원이 자식을 내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이나 해주는데 너는 왜 내 맘을 몰라주니 하는 보상 심리를 갖게 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자식은 그 돈의 무게만큼이나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할 테니까요. 그 짐이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잊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배워나갈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넘어져서 다쳤을 때 잠시 기댈 어깨를 내어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 어쩌면 그게 전부일지도 몰라요. 우리 경따수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독립한 자녀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연락이 뜸하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건 나를 잊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자식이 내 조언을 귀찮아한다고 야속해 하지 마세요. 그건 내 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우리 자식을 향해 있던 그 뜨거운 관심을 조금만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자식 걱정으로 지새우던 밤에 나를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자식에게 쏟아부었던 그 에너지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하고 충만할 때 우리는 자식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간섭하고 걱정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저 든든하게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부모 말이에요. 멀리서 바라보면 더 아름다운 풍경이 있듯이 우리 자식들의 삶도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봐 줄 때 비로소 그 아이가 얼마나 대견하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가 보인답니다. 독립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온전히 그들의 것으로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부모의 큰 마음입니다. 내 품을 떠난 자식의 뒷모습을 서운함이 아닌 대견함과 축복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우리의 관계는 비로소 진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워질 거예요.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멋진 부모가 되어보자고요.